가난은 참을 수 있습니다. 끼니를 굶어도 옷이 해져도 지붕이 셀지언정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부터는 가난보다 더 지독하고 더 치욕스러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늙었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하고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고 하루하루가 살아있다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노인에게 세상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70세 이후 가난보다 두려운 5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무료이며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가난보다 두려운 것 중 첫 번째는 좋은 음식 앞에서도 입맛이 없을 때입니다. 한때는 고기 한 점에 웃음이 터지고 따끈한 국물 한 숟가락에 마음이 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입에 착착 감기는 반찬 하나로도 하루가 즐거웠고 손주들과 둘러앉은 밥상은 작은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무리 비싼 음식을 차려도 화려한 반찬이 줄지어도 한입 삼키는 것조차 고역이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입맛이 없다는 건 단순히 배가 안 고픈 것이 아닙니다. 생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혀끝은 무감각해지고 향긋하던 음식 냄새가 역겹게 느껴지는 그 순간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어버린 것입니다. 그 옛날 자식 키울 땐 찬밥에 물 말아도 꿀맛이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된장찌개 한 그릇에 힘이 솟았고 김치 한 조각도 아까워 자식 밥상에 올려주던 그 손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밥을 짓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통해 삶의 의지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는 것은 마음이 지쳤고 삶이 무거워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혼자 식사할 때 공허한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밥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식사는 아무리 고급스러워도 종잇장 같은 허무함만 남깁니다. 가장 참혹한 건 자식이 사온 고급 도시락, 비싼 소고기, 보기 좋은 반찬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엄마 이거 드셔봐요. 아주 비싼 거예요 라는 말이 칼날처럼 가슴에 박힙니다. 나를 위한다는 그 음식 앞에서 미안함과 눈치가 입맛을 앗아갑니다. 먹지 못한 밥상은 자식의 실망으로 돌아오고 그 실망은 부모의 죄책감이 됩니다. 음식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 일은 점점 버릇이 됩니다. 처음엔 아파서 나중엔 귀찮아서 결국엔 그냥 사는 게 지겨워서입니다. 그 순간 음식은 더 이상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포기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70세가 넘은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식당을 하셨고 손맛 하나로 동네에서 이름난 분이었습니다. 아들, 딸 다 출가시키고 혼자 지내는 지금도 작은 냄비에 반찬 몇 가지는 뚝딱 만들어내는 솜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냉장고 문이 닫힌 채로 며칠씩 지나가고 가스레인지에 불 켠 적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였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찜닭을 포장해 왔습니다. 어머니, 이 집 줄 서서 사는 집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말하며 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한 입 먹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유를 묻는 며느리에게 그냥 입맛이 없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음식이 무슨 맛이니? 내가 만든 밥도 아닌데 먹는 재미가 없구나. 며느리는 괜히 음식을 남겼다며 속상해했고 아들은 전화를 걸어 엄마, 왜 그래? 기운 차려야지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혼자 냉장고를 열었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 언제부터 이렇게 입맛을 잃었을까?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혼밥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참석했습니다.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함께 나누고 웃으며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한 분이 무심코 이 나이에도 이런 거 먹으니 좋네, 입맛이 돈다 그려라고 말하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집에 돌아와 혼잣말을 했습니다. 같이 먹으니 맛있네. 내 입맛이 죽은 게 아니라 마음이 죽었던 거였네.
그리고는 오랜만에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계란찜을 만들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삶의 맛은 거기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70세 이후 가난보다 두려운 것 중 두 번째는 자식에게 짐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어떤 가난보다 두려운 현실은 사랑했던 자식의 눈빛에서 부담과 피로를 읽어내는 순간입니다.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자식 집에 얹혀 살게 된 어느 날부터 눈치라는 독이 천천히 온몸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우리 부모님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라 당차게 말하던 자식이 시간이 흐를수록 방문을 조용히 닫고 밥상 위에 놓인 반찬 수가 줄어들며 대화가 날카로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자책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부모는 주는 존재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해주고 싶고 더 주지 못한 걸 미안해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는 손이 아닌 받는 손이 되어버리고 그 손이 자식의 어깨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는 짐이 됩니다. 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사소한 찰나입니다. 화장실 불을 오래 켜놓았다며 껄끄럽게 말하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손주가 친구들에게 우리 할머니, 우리 집에서 살아요라고 말하며 머쓱해하는 모습에서 손주 장난감보다 작은 방 한 칸을 배정받을 때의 찬바람 속에서 알게 됩니다. 경제적 짐이 아니더라도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생활의 불편함으로 여겨질 때 부모는 말없이 자리를 줄입니다. 주방 사용 시간까지 눈치 보게 되는 삶은 감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위안하고 싶지만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문제는 단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은 늙은 부모를 자존감 밑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없다는 사실, 나로 인해 자식 가정이 불편해진다는 사실은 매일을 지옥처럼 만듭니다.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일부는 스스로 요양원을 찾아가고 또 어떤 이는 말없이 삶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순간 부모는 비로소 삶에서 자신이 사라져도 괜찮겠다고 느낍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을 때 내가 자식을 위해 헌신한 시간이 무슨 의미였나라는 깊은 허무감이 파고듭니다. 어느 78세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서울에 사는 아들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손자도 있고 함께 살면 덜 외로울 것 같아 큰 기대를 안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예민한 눈빛을 보냈고 손자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고향 친구분 계시면 거기서 지내보시는 건 어때요? 그 말은 곧 나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자신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방에 들어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제 말이 오해되신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 마음은 접혔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집 근처 공원으로 매일 나가 바람을 쐬며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사람입니다. 결국 어르신은 근처 쉼터로 거처를 옮기고 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슬픈 게 아닙니다. 자식 눈치 보며 사는 게 더 비참했습니다. 70세 이후 가난보다 두려운 것 중 세 번째는 기댈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늙어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도 주름이 깊어지는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운 건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마음이 갈 곳을 잃을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본능은 본능조차 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이 좁아지는 걸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인간관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누구를 만나지? 가 아닌 오늘도 누구와 말 안 하고 지나갈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며칠,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내 인생은 말 한마디 없이 스르르 미끄러지듯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기대는 법을 잊습니다. 어차피 연락해도 바쁠 자식, 얘기 꺼내면 불편해하는 지인, 건강 문제를 말하면 한숨 쉬는 사람들 뿐입니다. 결국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게 됩니다. 기대는 배신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기댈 사람이 없다는 건 단순히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삶, 병원에 실려가도 보호자랑 칸에 아무도 없다는 현실, 작은 사건 하나에도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맞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아침에 거울을 보고 웃는 척을 합니다. 속은 썩고 마음은 텅 비었는데 겉은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삶이 이어집니다. 하루가 끝나면 TV 소리만 덩그러니 방 안을 채우고 정적 속에서 마음은 더욱 깨어집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제는 기대고 싶지도 않다는 무감각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까지 해야 하지 귀찮게 느껴질까봐. 그냥 참자는 생각이 굳어지면 결국 나는 투명한 존재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그 서글픈 진실 앞에 사람은 말없이 무너집니다. 믿었던 자식에게도 기대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형제 자매는 이미 각자의 삶에 바쁘고 친구는 병원 아니면 요양원입니다. 전화번호부를 아무리 뒤적여도 걸 수 있는 번호 하나 없는 그 찰나 고독은 내 안에서 폭탄처럼 터집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4세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은퇴 전까지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아내와 함께 단출하게 살아왔습니다. 자식은 없었지만 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3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혼자 하는 식사, 혼자 하는 외출, 혼자 자는 밤이 지옥 같았습니다. 처음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락은 뜸해졌고 전화기 속엔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누운 채 몇 시간을 버텼고 겨우 몸을 끌어올려 전화기를 잡았지만 막상 누를 번호가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혼자 실려가 보호자 연락처랑 칸에 해당 없음을 적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퇴원 후에도 병원에서 받은 안내문을 보며 같이 갈 사람 란에 적을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멍하니 종이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외로움을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공원에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말 걸지 않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과 눈인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어느 날 한 어르신이 귤 한 개를 내밀며 어이, 오늘도 나오셨네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눈을 질끈 감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날 기억해 주는구나. 지금 이 어르신은 하루에 2번씩 공원에 나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기댈 사람이 없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어깨가 돼주고 있습니다. 기대지 못하는 고통은 알아도 기대게 해주는 기쁨은 늦게라도 배워야 합니다. 70세 이후 가난보다 두려운 것 중 네 번째는 치매로 나를 잃는 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잊고 내가 살아온 기억을 하나씩 잃어간다는 것은 공포입니다. 내 손으로 밥을 짓고 내 입으로 웃고 내 발로 걸었던 시간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그 현실은 가난보다 훨씬 더 끔찍한 절망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깜빡깜빡하는 병이 아닙니다. 나란 존재가 조금씩 지워지는 과정입니다. 어제 먹은 반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식의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누구세요? 라고 묻는 일이 현실이 되는 병입니다. 문제는 이 병이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약간의 건망증으로 시작됩니다.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고 밥을 2번 지으며 같은 얘기를 몇 번씩 반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본인은 압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공포는 일상이 됩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삶은 무섭습니다. 스스로 한 행동을 잊고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존감은 산산이 부서지고 자식의 얼굴마저 기억나지 않을 때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문입니다. 가장 비참한 건 남은 가족에게 짐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는 씻지도 입지도 먹지도 못하면서도 눈만은 멀쩡히 뜨고 있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수저를 쥐지 못하며 이불에 실내를 해놓고도 그 이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치가 떨립니다. 언젠가는 기억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동안 쌓아온 삶, 수십 년의 추억,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모두 잊혀집니다. 결국 나중에는 자신의 이름조차 잊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 병은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빈 껍데기 같은 모습으로 자식의 눈빛 속에서 짐스러움과 피로를 느낍니다. 병을 고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천히 끊어지고 가족이 아닌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6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땐 여장부처럼 살았습니다. 큰 식당을 운영하며 3남매를 키우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방에 불을 켜놓고 나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물을 안 빼고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고 심지어 손주 이름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고 결국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집안 곳곳에 쪽지를 붙이기 시작했고 냄비를 태우고도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어느 날은 외출했다가 집을 못 찾아 동네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에게 우리 집이 어디였더라라고 말하며 멋쩍게 웃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날은 큰딸이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누구세요? 딸은 그 자리에서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일 이후 가족들은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화를 냈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곳이 낯선 공간이라는 인식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요양보호사에게 우리 엄마 언제 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할머니는 요양원 마당에서 매일 같은 벤치에 앉아 노란 국화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어제는 내가 누구였더라? 누군가가 대답해 주지 않으면 그 물음은 끝없는 미로 속에 남습니다. 치매는 몸이 아닌 나를 파괴하는 병입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생존보다 더 괴로운 유실의 삶. 그 잔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70세 이후 가난보다 두려운 것 중 5번째는 힘없는 내가 억울할 때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서서히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일입니다. 한때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살림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해냈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몸 하나 쉬지 못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손에 물 한 컵 드는 것도 버겁고 버스 손잡이 하나 제대로 못 잡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억울합니다. 세상은 나를 늙었다고 무시하고 병원에서는 보호자 없으면 설명조차 제대로 안 해주고 복지센터나 관공서에 가면 따님은 안 오셨어요? 라는 말부터 합니다. 내가 내 일 처리하러 왔다고 하면 어이없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무력하다는 이유로 의견은 묻지 않고 대화의 주체가 아닌 짐으로 여깁니다. 가장 서러운 건 진심이 가벼워질 때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나이 드셔서 예민하신가 봐요.
그 나이면 이해하셔야죠라는 말로 내 생각과 감정을 깎아내립니다. 예전엔 나 없으면 안 되던 자식들도 이제는 내 말보다 스마트폰 속 정보가 더 정확하다며 날 흘려듣습니다. 억울함은 쌓이고 쌓여 분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분노마저 터뜨릴 힘이 없습니다. 가슴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입은 벌어지지 않고 몸은 따라주지 않으니 결국 그 억울함을 삼키고 살아야 합니다. 가게에서 돈을 덜 거슬러 줘도 따지기 힘듭니다. 병원에서 약이 잘못 나와도 되돌아가기 힘듭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밀쳐졌는데도 괜찮아요라는 말만 입에서 나옵니다. 그저 약하고 나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무시당하고 억울해도 그 억울함을 호소할 힘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참담합니다. 사람 취급 못 받는 기분, 내가 이 세상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현실은 자존심을 부숩니다. 힘없는 나는 말도 조심해야 하고 표정도 읽혀야 하며 행동 하나에 괜한 민폐로 찍힐까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하지만 힘이 없다고 삶의 의미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나약하다고 해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비록 육체는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작지만 분명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2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고혈압과 관절염으로 오랜 기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고 혼자 시장을 다녀오는 것도 힘겨워 늘 자책하곤 했습니다. 버스에서 툭툭 밀쳐도 아무 말 못하고 식당에서 주문이 늦게 나와도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렇지 뭐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권익지킴이 교육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심코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면 안 된다. 억울한 일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어르신은 처음으로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히 듣고만 있었겠지만 이날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엘리베이터 안에 손잡이 하나 달아주세요. 저희 같은 사람은 그것 하나로 안심하고 탑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울림은 컸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손잡이가 달렸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눈물을 삼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지금 이 어르신은 동네 어르신 10여 명과 함께 어르신 의견 모으는 모임을 만들고 분기마다 동사무소에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작은 벤치 하나, 횡단보도 앞 의자 하나가 그들의 노력으로 생겨났습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힘이 없다고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포기했을 때 세상도 등을 돌립니다. 억울할수록 더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게 곧 내 삶을 지키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